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30일 저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약 134분간, 그러니까 2시간 14분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죠. 자,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비공개 회담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모두 발언에 대한 답을 하나씩 했다. 그러면 과연 전체적으로 어떤 게 성과고 어떤 게 미흡한 점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쪽이 인사말을 꺼내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가 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낸 A4 용지 한 10장 분량, 200자 원고지로 따지면 28장, 글자 수로는 한 5,600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요구사항을 쭉 나열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그 다음에 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게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한 거죠.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또 최혜병 순직 사건이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달라. 여기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최혜병 특검법 뭐 이런 거 통과를 요구한 거죠. 이것도 두 개의 요구사항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 이것도 유감 표명과 국회 결정 존중, 그러니까 거부권 자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두 개의 요구사항으로 될 수가 있고,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이것도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 거고, 어렵게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과도한 거부권 행사,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조치는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삼권 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다. 이거는 무려 3가지의 요구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정쇄신과 함께 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과제도 요구했는데 여기에도 2개의 요구사항, 인구위기, 기후위기, 한반도와 국제정세 등의 의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 지역 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제 의료개혁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제 유일한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기 사법 리스크 얘기한 거 아닌가요? 검찰이 행정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나를 잡아놓으려고 하면 아마 쉽지 않을 걸, 일종의 위협이다. 이것까지를 포함하면 가만히 세봤더니 16가지 정도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쭉 이렇게 나열식의 이재명 대표 요구사항을 보고 첫 번째 느낀 점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선택과 집중이 없다. 어제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 취임 후에 처음 열린 영수회담입니다. 여기서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는 것 정도는 이재명 대표가 잘 알 텐데, 선택과 집중이 없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 이거는 좀 전략적 실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중구난방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없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자 하는 정말 합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것이냐, 아니면 선전전이냐. 근데 선전전의 근거가 뚜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사말 주고받은 후에 이제 대통령실에 풀기자단이 퇴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공개 회담으로 넘어가는데, 그 퇴장하려고 하니까 퇴장할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A4 용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읽는 거 보고 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15분간 원고를 읽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일반 국민들, 카메라 찍히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한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거는 회담에 임하는 자세는 아니죠. 거기서 뭐 독재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좀 번지수가 틀렸다. 이건 결국 영수회담을 자기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장면이다.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조그만 합의라도 이루어내겠다 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하는 증거가 되는 부분이고요. 독대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더 많았다. 그래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85대 15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얘기한 걸 보니까 뭐 7대 3 정도다 이러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가 15분 정도를 자기 일방적으로 다 썼습니다. 비공개회담으로 넘어가서는 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표가 길게 자기의 모두 발언을 한 부분이 촉발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양보안도 제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민형사 재판 현재 진행 중인데 1차 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대해 국가와 유가족이 동의하면 항소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빨리 확정을 짓고 만약에 정부에서 보상할 일이 있으면 보상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참사 특별법 뭐 진상규명 그 진상규명 뭐 거의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무슨 정부에서 또는 용산구청이 직접적으로 주최했던 행사가 아니니까 책임 소재가 좀 애매합니다. 그냥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물론 그건 뭐 판결로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보다는 보상이 더 중요한데 그 보상을 앞당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것도 일종의 그 야당 대표 이걸 요구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선물이 될 수 있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발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그 회담은 장소를 또 지정을 했습니다. 국회 사랑자에서 하면 어떨까라고 어제 회담이 아니고 회담 끝나고 나서 아마 그 참모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자에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다음 회담 장소까지도 한 번은 대통령실, 한 번은 국회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자체도 엄청난 뭐 국정 기조까지는 아니어도 변화의 모습이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뭐 다만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너무 나열식으로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선택과 집중으로 했으면 어제 뭐 소기의 합의문이 나올 수도 있어. 최소한도 의료개혁 부분에 관한 합의는 나올 수가 있어.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다 예상한 범주 내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 의료개혁 부분을 딱 잡아서 동의를 하니까 그럼 이런 걸 하나 만듭시다. 그렇게 역제안을 해서 그거 하나라도 뭔가 성공적인 아이템을 좀 만들었으면 어쨌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 순발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전 준비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야 정책협의체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정책협의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야니까 국민의힘과 이 부분을 잘 상의해 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놓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뭐 하여튼 그 어저께 요구사항을 제가 이제 뭐 대략 이렇게 세보면 한 16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16개는 너무 많아서 집중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요거를 좀 사실은 이 중에서 뭐 특검법이나 이런 건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이거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경 써서 해야 될 일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좀
집중해서 축약해서 요구를 했으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그러니까 대표의 위상에 걸맞는 요구를 대통령한테 했다. 이런 게 되는 건데 어제 얘기들을 쭉 보면 뭐 거의 그냥 민주당 대변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에 그친 것 아닌가. 그건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의 격을 좀 떨어뜨린 회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게 뭐 첫 번째고 거의 어제 회담이 마지막 회담이다라는 심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쏟아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회담 장소까지 지정을 하고 자주 만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걸 보면 이제 앞으로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자주 만나려는 자세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치 이번 회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식으로 거기다가 막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서 초점을 흐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야 뭐 처음부터 야당 대표의 의중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해서 만난 회담이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재명 대표는 뭔가 정말 성과를 하나라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할 그런 일종의 의무감이 이재명 대표가 더 컸습니다. 왜? 8번이나 영수회담을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영수회담에서 이런 식으로 나열식으로 막 퍼부으려고 회담하자고 그랬던 건 아닐 텐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의욕이 좀 앞선 나머지 너무 대표의 제1야당의 대표 위상에 걸맞지 않는 요구사항을 다 그냥 뭉뚱그려서 쏟아냈다. 이거는 오히려 전략적 실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다음 회담이 열린다면 이재명 대표가 보다 선택과 집중 이런 전략으로 본인이야말로 회담 전략을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저의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